안녕하세요. 금빛인생입니다. 오늘은 에어컨 설치부터 전기요금 절약까지 모두 꿰뚫고 있는 25년 경력의 에어컨 설치 기사로서 확실한 정보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 정말 덥죠?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하루 종일 켜두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서 망설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에어컨을 하루 24시간 켜도 전기세가 3만 원 밖에 안 나올 수 있다는 것.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제가 그 원리와 구체적인 실천법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쉽고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정보 전달에 앞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저희 금빛인생 채널에서는 이런 실속 있는 절약 정보, 에너지 효율, 노후 대비 생활 꿀팁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에어컨 24시간 켜도 전기세 3만 원? 이제 막 에어컨을 새로 설치하신 분이든 사용한 지 오래되었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이든 이번 영상은 꼭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꿀팁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해야 전기세가 줄어든다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실제로는 이게 전기세를 더 올리는 행동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세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은 에어컨은 껐다 켰다 하지 말고 계속 켜두는 게 오히려 전기세를 줄인다는 겁니다. 설치기사로 수많은 고객들을 만나면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설명드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에어컨은 켤 때, 특히 실외기가 작동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합니다. 에어컨을 껐다가 다시 켜는 순간마다 실외기가 최고 전력을 끌어와야 하니 전기 소모가 그때마다 확 치솟는 거죠. 인버터 방식 에어컨이라면 더더욱 껐다 켰다를 반복하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인버터는 처음 설정 온도에 도달한 뒤에는 아주 약한 전력만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해주는 똑똑한 시스템이거든요. 하지만 중간에 꺼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반복하니 오히려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같은 여름날 똑같은 에어컨으로 하루 6시간을 연속 가동한 집과 1시간 켰다 끄고 다시 1시간 뒤에 또 켠 집의 전기요금을 비교했을 때 후자가 전기를 더 많이 썼다는 게 실측 결과로도 확인됩니다. 고객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부분이죠. 이건 실제 가정에서도 상가나 사무실에서도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정리하자면 인버터 에어컨은 계속 켜두는 게 더 경제적이다. 껐다 켰다 반복하면 실외기 전력 소모가 더 커진다. 전력 피크 타이밍이 누적되어 누진제 구간에도 더 빨리 도달한다. 그러니까 전기세 줄이시려면 자주 껐다 켜는 습관부터 먼저 버리셔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꿀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꿀팁은 설정 온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내를 최대한 빨리 시원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에 에어컨 온도를 18도, 19도처럼 극단적으로 낮게 설정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정하는 게 과연 좋은 방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설치기사로서 수많은 에어컨의 실내외기 상태를 점검해보면 지나치게 낮은 온도 설정은 실외기의 부담을 키우고 결국 전력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실외 온도가 32도인데 실내를 18도로 맞추면 14도 차이를 메우기 위해 실외기는 거의 풀 가동 상태가 됩니다. 이때 소비 전력이 최대 수준으로 올라가고 누진 요금 구간에 빠르게 진입하게 되죠. 하지만 25도나 26도로 설정하면 적절한 냉방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실외기의 부담이 덜해져 인버터의 유지 운전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6도라고 해서 더운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하면 체감 온도는 23도 더 낮게 느껴질 수 있어 매우 쾌적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에어컨을 켠 뒤
바로 선풍기를 에어컨 바람이 가는 방향으로 틀어두면 냉기가 빠르게 순환되면서 공간 전체가 훨씬 빨리 시원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설정 온도는 25에서 26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지나치게 낮은 온도는 전기료 폭탄의 지름길입니다. 선풍기나 서큘레이터와 병행하면 체감 온도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설치 전문가로서 가장 추천드리는 조합은 26도 설정 선풍기 병행 암막 커튼 사용입니다. 이 방식이면 하루 종일 켜두셔도 전기세가 확실히 절약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세 번째 꿀팁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에어컨 필터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꿀팁은 에어컨 필터 관리입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좋은 걸 써도 필터가 더러우면 냉방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에어컨 내부에 쌓인 먼지나 오염 물질은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냉기를 제대로 순환시키지 못하죠. 특히 실내기 필터에 먼지가 끼면 찬바람이 약해지고 설정 온도에 도달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만큼 실외기는 더 오래, 더 강하게 작동하고 전기세는 증가합니다. 에어컨을 설치하고 나면 대부분 사용자 설명서에 2주에 한 번 정도 필터 청소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몇 달씩 방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설치 기사로서 점검 나가보면 필터에 먼지가 잔뜩 낀 채 사용하는 집이 정말 많습니다. 청소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원을 끈 후 필터를 분리하고 흐르는 물에 세척한 뒤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 다시 장착하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필터는 최소 2주에 한 번 세척해 주세요. 먼지가 많으면 30% 이상 전력 소모가 증가합니다. 필터 청소만 잘해도 전기세 10에서 15%는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네 번째 꿀팁, 바람 방향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꿀팁은 에어컨 바람 방향 설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냉기가 더 잘 퍼지라고 바람을 위로 올려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찬 공기의 성질을 생각하면 이건 오히려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찬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따라서 에어컨 바람은 천장 방향이 아니라 바닥 방향으로 향해야 공기 순환이 더 빨리 이루어지고 실내 전체가 더 빨리 시원해집니다. 또한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바람의 순환을 도와줘서 냉기를 빠르게 퍼뜨리고 짧은 시간 내에 설정 온도에 도달하게 해줍니다. 추가로 창문에는 암막 커튼을 설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직사광선이 실내 온도를 급격히 높이기 때문에 에어컨의 부담이 그만큼 커집니다. 정리하자면 바람 방향은 반드시 아래로 조절하세요. 선풍기나 서큘레이터와 함께 사용하면 효율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직사광선 차단을 위해 암막 커튼을 활용하세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다섯 번째 꿀팁, 대기 전력 차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꿀팁은 대기 전력 차단입니다. 에어컨을 리모컨으로 끄더라도 플러그가 꽂혀 있는 한 소량의 전기는 계속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걸 대기 전력이라고 합니다. 이 대기 전력이 한두 달만 쌓여도 꽤 많은 금액이 됩니다. 실제로 설치 현장에서 전력 측정기를 사용해 보면 리모컨으로만 끈 상태의 에어컨은 하루 평균 0.20, 3kWh 정도의 전력을 소비합니다. 이걸 한 달로 환산하면 69kWh 정도인데 한 가정에서 TV, 셋톱박스, 공유기 등 대기 전력을 합치면 매달 수천 원씩 전기세를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멀티탭 스위치를 끄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빼주시면 됩니다. 특히 외출 시에는 반드시 실천해 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리모컨 OFF는 진짜 OFF가 아닙니다. 대기 전력은 매달 수천 원씩 전기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멀티탭이나 타이머 플러그로 대기 전력 차단을 생활화하세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마지막 여섯 번째 꿀팁, 요금제 변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꿀팁은 전기요금제 변경입니다. 대부분 가정에서는 기본 누진제 요금제를 사용하고 계시죠? 이 요금제는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단가가 급격히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에서는 다양한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 TOU 같은 옵션은 에어컨을 주로 저녁이나 야간에 사용하는 가정에서 큰 전기세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낮 시간대에는 전기요금이 조금 높고 야간에는 저렴하게 설정된 TOU 요금제로 변경하면 누진 구간을 피하면서 효율적인 전력 소비가 가능해집니다. 이 요금제 변경은 한국전력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 기능도 제공되므로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존 누진제는 전기세 폭탄의 원인입니다. TOU 요금제는 시간대별로 요금을 다르게 부과해 야간 위주 사용 가정에 적합합니다. 한전 앱에서 시뮬레이션 후 신청하면 간단하게 변경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 6가지 꿀팁을 어떻게 조합해서 실제로 24시간 에어컨을 켜도 전기세를 3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6가지 핵심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이 팁들을 실제로 어떻게 조합해서 전기세 3만 원을 실현할 수 있는지 실전 사례를 중심으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설치해드린 고객 사례 중에 인상 깊었던 집이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0대 부부 고객님 댁인데요. 여름이면 무조건 하루 10시간 이상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 환경이었어요. 기존에는 22도에 맞춰놓고 이 시간마다 껐다 켰다를 반복하셨더라고요. 그 결과 7월 전기요금이 무려 13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정 온도를 26도로 조정하고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시도록 배치해드렸어요. 암막 커튼도 설치하고 필터 청소 주기도 알려드렸죠. 대기 전력은 타이머 멀티탭으로 자동 차단하도록 설정했습니다. 결과는요. 8월엔 하루 14시간 이상 켜놓으셨는데도 전기요금이 28,000원 나왔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셨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조합입니다. 설정 온도 26도, 선풍기 병행 사용, 암막 커튼으로 햇빛 차단, 2주마다 필터 청소,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사용, TOU 요금제로 변경. 이 6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입니다. 특히 TOU 요금제 효과가 컸는데 이분 댁은 대부분 야간에 에어컨을 사용하셨거든요. 기존 요금제보다 시간당 단가가 약 35% 낮았습니다. 비교해 볼까요? 일반 요금제 기준으로 하루 12시간 에어컨 사용 시 월 300kWh를 넘기면 누진제 2단계에 진입하게 되면서 전기세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하지만 같은 사용량이라도 TOU 요금제를 선택하면 1단계 요금 수준으로 유지 가능하죠. 특히 17시에서 23시 집중 사용 가정에 딱 맞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 에어컨을 꺼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에너지 절약에 유리하다는 점. 인버터 방식 에어컨은 최초 가동 때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온도 유지 상태에선 오히려 전기 소모가 줄어듭니다. 이제 어르신 가정을 위한 추가 팁도 드릴게요. 노년층이 있는 집은 특히 냉방병이나 감기 위험을 우려해 에어컨을 아예 켜지 않거나 지나치게 덥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28도 이상의 실내 온도는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만성 질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적정한 온도는 2526도 사이이며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일수록 일정한 온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에어컨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찬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방향 조절, 하루 12회 실내 환기 필수, 습도는 40에서 60% 유지, 무릎 담요, 얇은 긴팔로 체온 조절. 이렇게 실천해 주시면 전기 절약도 되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전 활용 가이드를 요약해 드릴게요. 전기세 3만 원 전량 요약. 설정 온도 25도에서 26도 고정. 선풍기 암막 커튼 병행. 필터 청소 2주 1회. 대기 전력 차단 플러그 사용. 바람 방향은 바닥으로.
TOU 요금제로 변경. 어르신 가정이라면 실내 온도는 26도 고정. 냉기 직격 피하고 통풍 유지. 습도 조절로 냉방병 방지. 이제부터는 시청자 질문을 바탕으로 질문 코너를 진행해 볼게요. 질문. 에어컨을 아침에 켜두고 외출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인버터 에어컨이라면 약풍 26도로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온도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재가동 시 전기 낭비가 줄어듭니다. 질문 1. 선풍기보다 서큘레이터가 더 좋은가요? 회의. 서큘레이터는 공기순환에 특화되어 있어 좁은 공간일수록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선풍기도 충분한 효과가 있으니 기존 제품 활용도 좋습니다. 질문. 요금제 변경하면 복구가 어렵지 않나요? 답변. 아닙니다. 한전 앱에서 언제든 다시 기존 요금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해보고 변경하셔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빛인생 채널을 통해 저희가 강조드리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게 아닙니다. 여름철 에너지 소비는 우리의 건강, 환경, 경제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팁은 단순한 요령이 아니라 에어컨을 가장 효율적이고 건강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냉방을 꺼리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금빛인생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생활비 절약, 에너지 효율, 건강한 소비를 주제로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